그리고 어머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 낡은 옷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 창피해서 죽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구걸하는 집처럼 보인다고요.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물던 장미꽃을 비추고 있었다. 장미자 여사는 마당에 활짝 핀 장미꽃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 심은 장미나무였다. 당시 남편은 이 꽃처럼 당신도 이 집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며 직접 묘목을 골랐었다. 그때는 앙상한 가지만 달랑 있던 묘목이 이제는 담장을 타고 올라가 웅장한 꽃벽을 이루고 있었다. 붉은 장미꽃들이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과도 같았다. 때론 가시에 찔려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으니까. 어머니, 또 거기서 계세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손님 오시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정유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미자 여사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친정 언니가 온다고 했었다. 유경은 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보이기 싫어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 낡은 옷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 창피해서 죽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구걸하는 집처럼 보인다고요. 미자 여사는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한복이었다. 낡긴 했지만 깨끗이 관리해온 옷이었다. 이 한복에는 그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남편과 함께 갔던 마지막 나들이 때 입었던 옷이기도 했다. 그날은 제주도 바닷가였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산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때 미자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 뜻대로 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아이들도 겸손하게 자랐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겸손은커녕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편해서. 편하다고요? 어머니,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드린 옷들 많잖아요. 그걸 입으시면. 유경의 말대로 새 옷들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며느리의 취향대로 고른 것들이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미자 여사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옷들이었다. 게다가 그 옷들을 살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때문에 돈 쓴다며 한숨을 쉬곤 했다. 알았어요. 유경 씨. 미자 여사는 말꼬리를 흐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유, 정말. 시어머니가 저래서 우리 형제들 앞에서도 체면이 서야 말이지. 방으로 돌아온 미자 여사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최병국 회장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여보, 오늘도 잘 참았지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미자 여사는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알 것 같았다. 당신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창밖에서 장미향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 향기 속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자 여사의 방은 이 큰 저택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었다. 위치도 구석진 곳이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유난히 추웠지만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은신처처럼 여겼다. 6평 남짓한 이 방에서 그녀는 지난 5년을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 방은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방 한쪽 벽에는 단스가 있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단단한 느티나무로 만든 이 장롱은 4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써온 것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구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단스 깊숙한 곳, 오래된 한복들 사이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함께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미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꺼내들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남긴 장부들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JK그룹의 전신인 정근산업의 설립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의 자산 내역까지. 겉으로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보였던 최병국은 사실 수조 원대 재벌그룹의 숨은 실세였다. 금고 안에는 각종 부동산 권리증과 주식 증서들도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들,
제주도의 리조트, 수십 개의 계열사 지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미자 여사의 것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치밀했다.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놓고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미자 여사의 손맛이 아닌 며느리가 주문한 케이터링 업체의 요리들이었다. 예전에 미자 여사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이미 오래전에 냉장고에서 자취를 감췄다. 촌스럽다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으니까. 식탁에 앉자 유경의 친정 자랑이 시작됐다. 식사 시간이면 늘 불편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이번에 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셨어요. 역시 의사 집안은 달라요. 어머니 댁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더라? 밥숟가락을 든 미자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경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역시 그렇죠? 에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절약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벌어서 어머니 뒷바라지하기도 빠듯한데. 아들 최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그냥 드시죠. 유경이가 신경 쓰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은 없었다. 그저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듯한 피곤함만이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다. 돈과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아들의 효심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다. 식사가 끝나고 미자 여사는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라도 도와주려 했지만 유경이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어머님이 하시다가 그릇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비싼 그릇들인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미자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 할머니 모임은 못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유경이 던진 말에 미자 여사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다. 모임 회원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중마고우들이었다. 그들과의 만남은 미자 여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유경은 이 모임을 못마땅해 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실제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며느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하필 그날이에요? 미자 여사의 목소리는 가냘펐다. 친구들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어머니도 참, 그 나이에 무슨 친구 만남이에요. 위험하기만 하고. 애들 교육이 먼저죠. 유경의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미자 여사를 대했다. 시어머니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했다. 제가 택시 타고 다녀올게요. 택시요? 어머니, 그런 낭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벌어서 겨우겨우 사는 거 모르세요? 택시비가 얼만데요. 미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이 며느리의 1년 월급의 1000배도 넘는다는 걸 알면 저 조소띤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미자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났을 때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했다. 돈이 없어도 검소하게 살아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사진 속 준서는 순수한 눈빛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디로 간 걸까? 언제부터 아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피어나기 시작한 걸까? 서울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 미자 여사 앞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박정훈 변호사는 고인이 된 최병국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법률 대리인이었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장 기자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건가요? 네, 최병국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장미자 님이십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관리해온 부동산과 회사 지분도 모두 정리됐고요. 서류 위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수백억 대의 부동산, 중견기업 여럿의 지분, 그리고 해외 계좌에 보관된 현금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준서가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 아들이었다. 장미자님, 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미자 여사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시내 빌딩들의 소유권 이전이었다. 남편은 치밀했다. 페이퍼 컴퍼니들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아 겉으로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없게 해놨다. 어머니, 이번 주에 큰 댁에서 모임이 있다는데. 유경이 들어와 미자 여사의 생각을 끊었다. 모임이요? 내 사촌들 다 모인다는데. 어머니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드실 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가세요? 미자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 며느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터였다. 어머니, 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식자재 값이 너무 비싸서. 아들 준서가 어머니 방을 찾아왔다.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통장에. 미자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가 시키고 아들이 전달하는 식이었다. 이제 와서 자신의 통장까지 손을 대려 하다니. 준서야, 네. 어머니, 사람이 말이야.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해. 네? 무슨 말씀이시죠? 미자 여사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준서가 어렸을 적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순수했고 행복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법원 서류가 도착한 것은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다. 이게 무슨... 유경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서류 내용은 간단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미자 여사라는 것, 그리고 24시간 내에 퇴거하라는 명령장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유경이 미자 여사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친애하는 며느리에게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아버님은 사실 JK그룹의 창업주였어요. 겸손과 검소를 믿던 사람이라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검소함을 가난으로 오해했고 우리를 무시했죠. 당신은 매일 아침 제가 끓인 된장국을 촌스럽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죠. 제가 밤새 손질한 김치는 냄새난다며 냉장고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고요. 심지어 제 생일날조차 귀찮다며 아들과 외식 가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요. 당신이 무시하던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수조 원대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네요.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식구들은 퇴거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유경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유경 씨 되십니까?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입니다. 퇴거 명령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순간 유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럴 리가 없었다. 가난하고 무능력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수조 원대의 상속자였다니. 한편 준서의 회사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다. 모든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은행 대출금 상환 요구에 이어 2번째 폭탄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또 무슨 일이야? 저희 회사 주식 어머님 명의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답니다.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고. 준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는지, 그동안의 모든 수모를 참아내신 이유가.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미자 여사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40년간 이어온 검소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그녀는 JK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최준서 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평소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사업가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준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와서 모든 게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 미자 여사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서야, 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니?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기로 했단다.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미자 여사의 말에 준서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실패했구나.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어.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유경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유경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유경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보여주신 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자 여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였다. 일어나라. 어머니, 용서는 이미 다 했단다. 미자 여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새로운 부동산 증여계약서였다. 이건 너희 5 식구가 살 집이야.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보자. 유경은 그대로 테이블 위로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미자 여사는 조용히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3개월 후 미자 여사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고 유경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우느라 분주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된장찌개는 정성이 중요해. 이제 유경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음식을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준서도 변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고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게. 미자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이 꿈꾸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리라.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정성스레 차린 집밥 앞에서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장미자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돈이 전부일까요? 장미자 여사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부자란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부자인 사람과 그저 돈만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둘째, 겸손과 검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촌스럽다, 구닥다리다라며 무시당하던 장미자 여사의 생활 방식.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치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겸손을 가난으로 오해한 적은 없나요? 셋째, 외모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며느리와 낡은 한복을 입고 수수하게 살던 시어머니. 하지만 진짜 재력가는 누구였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넷째,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장미자 여사는 결국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졌던 가족관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물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